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년 동안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다가 정말 어쩌다가 살 잘 빠지는 기적의 비만약을 개발해 소위 대박을 낸 덴마크의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설설 긴다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다룰 노보 노디스크가 시가총액 기준 유럽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노보 노디스크? 아니 제약회사 이름인데 웬 디스크? 노디스크라는 게 디스크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북유럽을 뜻하는 노르디스크에서 온 말이에요. 사실 이 기업은 100년 된 덴마크 기업인 노르디스크 인슐린 연구소, 그리고 역시 100년 기업인 노보 테라퓨티스크가 1989년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노디스크하고 노보는 둘 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이 오래된 인슐린 생산 업체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핫한 기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학 상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 떨어질 때 여러분은 뭐 드세요? 저는 초콜릿, 뭐 사탕 드신다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당류가 몸에 들어가면 몸이 흡수하기 좋게끔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몸 혈액 속에는 이 포도당이 일정 농도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위장의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이요, 혈액에 많이 있는 이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세포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혈중 농도를 낮추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슐린을 너무 적게 만들어내서 이 혈당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죠.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겪기도 하고요. 신장 기관도 떨어지는 여러모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러면 몸속 인슐린 이상에서 생긴 문제니까 몸 밖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주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1920년대 초에 프레드릭 벤틱이라는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개하고 소의 췌장에서 처음으로 인슐린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몸에 주사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공하게 되지요. 그 즈음이었어요. 덴마크의 아우구스토 크로그라는 생리학자가 북미 지역을 돌면서 강연을 해요. 이 사람이 동료 과학자인 자기 아내하고 함께 이 북미 지역을 돌다가 이 인슐린 추출에 성공한 캐나다 교수 프레드릭 벤틱을 찾아갑니다. 사실 아내가 당뇨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 캐나다 교수 프레드릭 벤틱이 북유럽에서 그럼 당뇨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흔쾌히 추출법을 알려줍니다. 사실 프레드릭 벤틱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수는 인슐린에 대한 특허도 사실상 포기해버려요.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돈 버는 데 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단돈 $1의 인슐린 특허를 자기가 다니던 토론토 대학에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프레드릭 벤틱 교수로부터 인슐린 추출법을 알게 된 크로그가 1923년 덴마크의 주택에서 시작한 게 바로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였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 뭐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립 멤버 간에 불화로 2명의 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슐린 업체를 차려요. 그게 바로 노보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이 직원이 저 나가서 인슐린 회사 차릴 거예요 라고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크로그 대표가 너네 안 될 거야.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나갔는데 너무 잘해. 새로 만들어진 노보 테라퓨티스크가 노디스크 자리까지 위협을 합니다. 특히 이 노보 같은 경우는 회사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했다고 해요. 노보를 만든 그 창립 멤버가 한 명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슐린 가루를 용해시켜서 주사기에 넣는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예 자기가 노보 주사라고 아주 편리한 주사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1980년대에 가면 노보펜이라고 해서 펜 형태의 주사기로 다시 태어나요. 당뇨병 환자들, 특히 소아 당뇨병 환자들, 어린이들이 이 노보펜으로 인슐린을 쉽게 주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나중에 이 노보펜이 어떻게까지 발전되냐면요, 주사 시간 그리고 투여량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의사와 공유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노보파인이라고 하는 주사 바늘도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통증이 덜하고 멍들지 않으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어서 소아 당뇨병 환자한테 특히 인기였어요. 인슐린은 초기에는요, 소,
돼지 같은 동물의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치료에 활용을 했어요. 인슐린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도 굉장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유럽에서는 노보와 노디스크,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일라이릴리, 이렇게 이들 기업이 이 인슐린의 대부분을 생산해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의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 인슐린 덕분에 당뇨는 이제 관리 가능한 병이 됐죠. 근데 1회 분량의 인슐린을 얻는데 동물 피가 한 20리터 정도 필요했었다고 해요. 예전에. 인슐린 주사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북미에서 경쟁자인 릴리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람 인슐린을 합성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인데요. 대장균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주입해서 이식을 시켜요. 그럼 그 대장균이 이제 빠른 속도로 번식이 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의 인슐린도 같이 합성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슐린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슐린을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요, 혈당은 낮아져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 같은 부작용도 생깁니다.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인슐린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인슐린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긴 한데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제2형 당뇨병, 현대 당뇨병의 대부분인 이 2형 당뇨병에는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럼 환자 몸이 직접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소장에서 생성돼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물질이었죠. 자, 사실 이미 198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호르몬이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가 특이한 게 얘가 췌장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의 분화까지 돕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혈당의 상태에 맞춰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저혈당 부작용도 줄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GLP-1이라는 물질이 꿈의 물질인 거예요. 꿈의 호르몬인 셈이죠. 자, 근데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에서 만들어진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은요, 반감기가 1분, 2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나오면 금방 분해가 돼버려요. 이 GLP-1을 주사제로 만들어 주사를 하면 이게 췌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GLP-1 형태와 비슷하면서도 이 췌장에 있는 그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반감기는 굉장히 긴 이 GLP-1 수용체 작용체 개발에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다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비교적 초창기에 발견된 이 GLP-1 물질이 미국 남서부의 힐라강 유역에 사는 독도마뱀, 바로 힐라몬스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애는요, 봄에 서너 번 정도 먹이를 먹고 영양분을 꼬리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버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이 도마뱀의 타액에 침에 포함된 호르몬 덕분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2005년에 도마뱀 타액을 이용한 엑스나타이드라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합니다. 아까 사람의 GLP-1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분에서 2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엑세나타이드의 반감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식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GLP-1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했어요. 바로 2009년 개발한 리라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요, 작용 시간이 무려 13시간, 하루에 한 번만 접종을 합니다. 자, 주사를 맞는 그 간격을 더 늘릴 수가 있다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의 분자 구조를 개선해서 나온 게 바로 2012년 개발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반감기가요, 7일, 일주일이에요.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해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가요, 바로 오젬픽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은 부작용이 사실 있었어요. 1980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게 체중 감소예요. 이게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소화기관의 운동을 억제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특히요, 노보노디스크의 이 세마글루타이드, 오젬픽이죠. 이 오젬픽이 이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체질량 지수가 높은 비만 체질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이 오젬픽을 사용하는데 당뇨도 관리를 하면서 몸무게도 현저히 줄어. 그러면서 다른 합병증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비만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었는데 이 약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비만이 사라지면서 임신이 되는 사례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젬픽 베이비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굴리죠. 야, 오젬픽은 당뇨병 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성분으로 그냥 우리 비만 치료제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나온 게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그 즈음에 누군가가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건강 유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만 머스크가 대답하죠.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위고비. 그러면서 위고비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중에요. 비만 인구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위고비와 오젬픽을 처방받습니다. 처음에 이 오젬픽, 세마글루타이드가 FDA 승인을 받았을 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미국에서 113만 명이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았고요. 이듬해에는 196만 명이 처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요,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주목해왔던 당뇨병 치료제 시장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일단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지금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10억 명. 전 세계가 80억 명이니까 인구 8명 중 1명은 비만이란 얘기예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시장인데 미국은 일찌감치 승인을 받았죠. 며칠 전에는 이 중국에서도 위고비가 승인됐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위고비나 오젬픽을 승인하고 있지만요. 지금 공급이 달려서 못 파는 지경이에요. 경쟁사인 릴리도요. 이 GLP-1 수용체 작용체로 만든 당뇨병 약 마운자로를 내놨고요. 또 똑같은 성분인데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바꿔서 젯바운드라는 약으로도 내놨습니다. 자, 이들 비만 치료제 심지어 가격도 비싸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요. 한 번 투약하면 일주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4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300에서 1,600달러. 우리 돈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요. 일각에서는요, 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중독 치료 등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망병통치약 약 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요, 2026년에 중국에서부터 만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복제약이 점점 등장할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2032년에 이제 만료가 되고요. 점점 다양한 회사들이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서 복제약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이 치료제 가격이 저렴해질지도 모릅니다. 시장 자체도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활용한 알약 같은 것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비만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주로 위장 관련 문제, 구역질, 구토, 변비, 복통 등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드물게는 췌장염, 저혈당증, 그리고 갑상선 종양, 알러지 같은 반응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와 관련해서 어떤 혁신적이 나올지, 또 이게 어느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될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약 개발에 앞장서온 노보노디스크는 또 어떠한 새로운 약들을 개발해낼지 또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약들을 개발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저희는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